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중심극한 정리 개념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중심극한 정리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짐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표본 평균으로 만든 정규 분포에 저기 보여지는 저 파란색 곡선 정규 분포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표본의 기대값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뽑은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필요로 하는데요. 여기서 뽑은 표본 데이터 xi들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구하는 건데 그 모집단이 뭐 정규 분포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뽑은 그 xi들은 독립적이며 independently 하고 동등하게 기여한 identically contributed 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이제 만족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파란색 정규분포 곡선은 원래 모집단으로부터 뽑은 xi들의 평균을 가지고 그린 정규분포입니다. 그 표본 평균들의 정규분포 그것의 기대값은 얼마인지 구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네, x바에 대한 기대값은 결국 x바가 n분의 시그마 xi로 만들어지니까 다음과 같이 기대값의 그러니까 expectation value of n분의 시그마 xi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xi는 결국 모든 개별 데이터들의 합이니까 이 값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겠죠. x1부터 xn까지 합이죠. 그럼 이제 밑에는 n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값 안에 상수가 들어있을 때는 그 상수항은 바깥으로 그냥 뺄 수가 있죠. 따라서 저 식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n분의 1을 밖으로 빼고요. x1의 기대값, x2의 기대값, xn의 기대값을 모두 합한 것과 같은 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x1, x2, x3 이런 것들의 기대값은 모두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 독립적이고 동등하게 기여한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결국 xi의 기대값이 n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n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xi의 기대값이 되는 것이죠. n분의 1을 하고 n은 곱하면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거는 xi의 기대값인데요. xi는 개별 데이터, 모집단 개별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의 기대값은 결국 원래 모집단의 평균, 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그것의 평균을 구해보면 x바의 평균은 결국 원래 모집단의 평균, 뮤와 같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원래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을 쭉 조사해보면 결국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비슷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샘플 사이즈가 n인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집단의 분산보다 n배 작아지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xi들에 대한 가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자, x바의 분산은 결국 x바는 다음과 같이 n분의 시그마 xi로 쓸 수 있으니까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때 xi들이 다 유한 평균을 가진 그런 독립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요. 시그마 xi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개별 x들의 분산의 합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 variance of n분의 시그마 xi 부분에서 윗부분이 다 개별 xi들의 분산의 합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그 기대값을 얘기할 때는 상수항이 기대값 밖으로 나갈 때는 그냥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분산일 때는 그 괄호 밖으로 나갈 때 상수항은 제곱을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n분의 1을 제곱하면 n제곱분의 1이 되니까 저 식은 다음과 같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모 부분은 n제곱분의 1이 되고요. 분자 부분은 결국 개별 xi들의 분산의 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기서 x1의 분산, x2의 분산 이런 x 각각 개별 데이터들의 분산은 결국 xi들의 분산이 되는 것이고 다 똑같은 분산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xi의 분산이 n개 있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식은 다음과 같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자 부분이 xi의 분산이 n개 있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 저 식에 보면 위에 분자 부분에 n이 있고 분모는 n제곱이니까
n이 하나씩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위에 분자 부분을 보면 xi의 분산이라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원래 모집단 개별 데이터의 분산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x바의 분산은 원래 모집단 개별 데이터의 분산보다 n배 작은 그런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를 고민해 보는 것인데 그 x바의 분포는 기대값이 원래 모집단의 평균 μ이고 분산은 원래 모집단의 분산보다 n배 작은 시그마 xi 제곱인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심극한 정리의 이론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집단의 그래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들의 평균을 조사해 보면 그 평균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되고 그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같으며 분산은 원래 모집단의 분산보다 n배 작아진다라는 얘기를 쭉 설명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의 평균 키가 175이고요. 표준 편차는 5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분산은 25가 되겠죠. 단 원래 모집단의 분포가 뭐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는 뭐 알려져 있지 않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포, 그런 모집단에서 표본을 25개씩 뽑는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표본의 평균들은 과연 어떤 모양을 띠게 될지 그걸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25개씩 뽑아서 그 평균을 계속 조사해 보면은 걔는 정규 분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정규 분포의 평균 값은 얼마가 될까요?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같으니까 x바들의 평균은 x의 평균과 같으니 175가 되는 것이고 x바의 분산은 얼마가 될까요? x바의 분산은 원래 모집단의 분산보다 n배 작다고 했으니까 원래 모집단의 분산이 25니까 그거를 샘플 사이즈 25로 나누면 1이 되겠죠. 따라서 원래 모집단이 뭐가 됐든 간에 그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 25인 샘플을 계속 뽑아서 그 평균을 구해보면은 평균이 175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가 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갖고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한다든지 또는 품질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관리도를 그린다든지 이런 거 하실 때 중심극한 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신다면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중심극한 정리의 이론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중심극한 정리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